자, HLB 그룹주를 봅니다. 사실 저는 HLB 지금 행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HLB는 속을 많이 씌기 때문에 많은 개인분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5만 원 갔다 3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역시나 막 리버스 나리든 의구심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리버스 나리를 믿고 안 믿고는 옆에서 야 리버스 나리 좋대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리버스 나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완이 HLB가 떨어지고 할 때도 버틸 수 있는 거지. 애초에 못 믿을 거면 손실이 조금 났다면 빨리빨리 팔고, 리버스를 너무 못 믿거나 HLB를 아예 못 믿을 것 같으면 그냥 팔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HLB를 안 봐야지. 그런데 나중에 HLB가 뛰니까 나중에 또 뛰겠죠. 돈 뛴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그런 걸 맞추는 사람은 아니지만, 단지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주가 가치가 너무 낮다는 거죠. 나중에 여기 와서 5만 원, 6만 원 가는데 이제 또 여기 와가지고 야 리버스라리 뭐 한대. 야, 근데 너 2, 3만 원일 때 뭐 했냐? 아니 일단 리버스라리 좀 불안해서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알려드렸듯이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이 친구가 많이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종목이라면 처음부터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이 잘못됐다고 전 얘기를 해요. 제가 멤버님들 방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사실 우리 멤버님들 가진 종목이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멤버님들 있는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제가 뱅글뱅글 올라가 다 뛴다고 그랬죠. 2차 전지주는 제가 얘기해준 종목 가만히 기다리면 더 올라가요. 쭉쭉 올라갈 거예요. 물론 지수가 800P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심하게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더 사라고 할 거예요. 믿고 참고 더 사는 거예요. 자, 인지 컨트리에서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냥 날라갔죠. 뭐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7%대. 나머지도 다 날라갔어요. 한농화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날라갔는데, 이런 친구들 날라가는 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뺑글뺑글 올라가면서 다 날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다 빼놨거든요. 빼놓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3, 4월은 감사 시즌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걸 빼놓은 건데, 그런 위험성만 없고 재무만 튼튼하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 때, A라는 종목을 선택했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캐제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야 이거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드디어 떨어졌어. 어떤 A라는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하필 좀 높게 사는데 떨어지고 있어. 야 많이 바닥을 친 것 같은데 여기 더 사야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HLB를 너무 좋아해 샀는데 리버스나리 또 자신감이 없고 HLB도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본인이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 팔고서 다시는 보지 말아야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몰빵했다거나 막 전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주식에 모든 걸 투자해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다 저게 된 거는 자금 관리 자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윳돈으로 충분히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돈으로 다 사야지. 1, 2년 안에 꼭 써야 될 돈, 막 뭘 빼줘야 될 돈, 이걸 잠깐 뭐 리버스 할 때 단기 치고 들어가서 저 팔아야 돼. 이래서 회사 욕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죠? 이거 본인이 잘못하는 거예요. 자금 관리단 본인이 잘못하는 거죠.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믿으시면 사면 되는 거고, 리버스 하나를 못 믿거나 HLB를 못 믿으면 아예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객관적인 얘기 말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리버스 하나에 대한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고 가난 삼상 성공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에 대한 이슈로 빵 때렸다 떨어지긴 했는데, 이때 발표할 때죠. 그 이제 어디 그 행사에서 발표할 때인데 다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주의 친구들은 2만 5, 6천 원만 더 사고 싶어가지고 좀 난리거든요. 그 리버사를 믿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여윳돈 가지고 믿으면 사고 못 믿으면 사지 마라. 딱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건 그거고, 추세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저번 달에 빵 때리고서 지금 5개선 위에 있죠. 저희 쇼츠 영상에 올려놨는데 5개선 가격이 38,000원이에요. 뭔 얘기냐면 3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설사 좀 깨면 어때? 26,000원대 바닥인데 왜 더 사면 되지, 그죠? 주봉에서도 추세가 유지가 돼 있어요. 저번 주에 분명히 알려드렸죠.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또 5주선까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만 지켜주게 되면 역시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빵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21선 깨고 다시 돌려놨죠. 물론 코스닥 지수가 먼저 강해져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내가 만약에 리버스 라이브를 길게 믿고 있으면 이 정도 공간에서 HLB 가격은 싼 편이다. 물론 진짜 바닥은 누구도 모르지만 리버스의 행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리는 매수할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추세는 살아나고 있어요. 다행히 살아나고 있고, L생도 딱 20개선, 60개선만 안 깨면 되는데 아직 5개선 위에 있죠. 자, 주봉에서는 5선을 깼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여기로 와요.
한 10,000원대. 이 친구는 10,000원 초반이면 참 살만한 것 같아. 이게 BW 행사 가격이 11,900원이거든요. 얼마든지 밑으로 30%까지 빠질 수 있어. 얘는 빠질 수 있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그 밑으로 30%까지 빠질 수 있어. 뺄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00원 초반 9,000원 오게 되거든요. 그럼 더 사야지. 리버스라인 믿으면 더 사시면 되는 거예요. HLB의 행보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저절로 따라가는 게 L생하고 LJ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LJ도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잘 터지고 있죠.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죠. 5개선만 깨면 돼요. 지금 3월달이기 때문에 12,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서 잘 살아나는 거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죠. 막 어떤 분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막 거봐 샀어야지. 내가 사라고 그랬잖아. 막 뛴 다음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응 영역인 거예요. 5개월 선을 깨지 않아야지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개선 깨면 단기하신 분은 손절이고, 내가 LJ를 믿어, 리오세라를 믿어, 그럼 떨어질 동안 더 사시면 되죠. 뭐. 그죠? 아주 간단한 원리죠. 주봉에서도 추세가 아직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LJ가 사실은 제일 빠를 수 있어요. HLB나 L생보다도 LJ는 상당히 빠를 확률이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고, L테는 박스권에 있죠. 무상증자를 했죠. 무상증자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끔 호재가 되긴 하는데 사실 악재예요. 자, 어쨌거나 이 박스권에 있는 딱 박스권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 공간에서 모아 가시라고 그랬죠. 그냥 모아 가시는데 언제든지 박스권 하단이 올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모아 가시면 돼요.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어떤 개인분들은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 많아요. 막 25,000원 이런 데서. 우리 어디서 사고 있어요, 지금? 여기 13,000원, 14,000원 맞지? 여기서 사고 있잖아. 그럼 뛰면 어디 가겠어? 이런 데 가요. 그죠? 벨트도 겁내지 말고 이 공간에서 잘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뛰었을 때는 의미 없어요. 나중에 23,000원, 24,000원 가가지고 이제 엘테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HLB 글로벌은 추세가 완전히 깨지긴 했는데 다행히 옆으로 가고 있죠. 이거 5개선 돌려놔야 돼요. 못 돌려놨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깨져 있다. 대신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HLB 글로벌 투자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노터스는 아직도 우선 밑에 있어요. 즉 어제 금요일 종가상 올려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올려놨죠. 추세가 깨져 있는 거예요. 5주선 돌파 안착해 놓을 때까지는 추세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신라젠도 완전히 깨져 있죠. 자, 제가 알려드렸죠. 조심하라고. 주식 영상이라는 게 무조건 급등하고 올라가고 뛰는 것만 주식 영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조심하라고 알려줘야죠. 물론 얘기하면 욕 많이 먹어요. 이런데 사신 분들한테 욕 많이 먹겠죠. 왜 너는 내가 산 주식을 왜 나쁘다고 얘기해가지고 너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막 그러거든요. 저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테슬라 좀 떨어질 때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100까지 쭉 떨어졌거든요. 나 때문에 떨어졌다는 분 있어가지고 내가 전 세계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지 몰랐어. 구독자가 18,000명밖에 안 되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남 핑계 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영향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중기적인 추세, 5주선을 돌려놓고 안착하고 추세가 5개월선 뚫어주고 나갈 때까지는 신라전을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손도 대지 마요. 큰일 나요. 추세 돌려놓고 사도 하나도 안 늦어요. 막 어떤 분들 보면 너무 바닥에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바닥에 살려고. 그런데 이 바닥을 누가 알아?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이 있죠.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어요. 그럼 바닥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너무 쉬워요. 주봉에서 5주선을 기준으로 땅 떨어뜨렸다 올려놓은 애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5만 원이 바닥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5만 원부터 모아갈 만하다고 그랬죠. 간단해요. 물론 이때는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어 위험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예전에 300만 원대에서 액면문화하고 들어왔을 때 가격이 5만 원이에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팔을 때가 이때였었는데, 그러고서 35,000원까지 밀어놨다가 여기를 간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만 원 이하로는 밀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설사 5만 원대부터 3만 원대에 가면 이때부터 제가 분할 매수라고 했죠. 한 번에 사지 말고 어디까지 갔다 왔냐?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20개월선 64,000원까지 갔다 왔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전자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5주선 돌파 안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공간. 요래야지만이 추세 전환과 턴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바닥인지 몰랐지만 5주선을 돌파해주고 나가서 위에서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네? 있죠. 자, 신라젠이나 박셀바이오는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5주선이라도 돌려놓고 캔들이 안착을 해놓고 봐야 5,960원이 바닥이었구나. 이래놓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박셀바이오를 봅니다. 이 친구는
다중바닥권에 있죠. 외바닥은 위험해요. 추세는 아직 전환을 못 시켜놨는데 31,000원대를 기준으로 바닥바닥거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뽕 터져 이렇게. HLB가 움직이게 되면 가남에 대한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남 시장이 같이 움직여요. NK맥스가 얼마 전에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박세일바이오가 HLB랑 같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박세일바이오도 잘 보시고. NC트론이 재밌는 친구죠. 이 친구가 HB 글로벌에 BW 발행할 때 한 50억 정도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바닥권이죠. 근데 대신에 이 친구는 차트는 이뻐요. 뭐 윗선 위에 있고 거래 잘 들어와 있고 대신에 재무가 불안하니까 동전주죠. 이 부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순간 재무가 안 좋아서 막 한가 맞고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투자할 때 내가 가진 자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신제약을 봅니다. 요새 제약바이오도 조금 안 좋아요. 추세 깼죠.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변곡점 자리가 나는데 5,000원대를 깨게 되면 더 위험해진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명문작은 간신간이 살아나 있는데 사실 5개월선을 깬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는 깨져 있어요. 그래서 명문작도 지금 맘 편히 보기가 힘들어요. 다시 돌아나갈 때까지, 물론 이 거래량이 터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뛸 수는 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요럴 때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손절이라든가 비중 축소, 제가 대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멤버에도 대응하셔야 돼요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응하라는 건 딱 두 가지 의미예요. 손절을 치든가 아니면 비중이라도 줄여 놓으란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결정을 할 땐 다른 거 보고 결정하지 말고 내 주식이 지금 20개월 선을 깨고 있다든가 5개월 선을 깰 때는 마음속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20개월 선 한번 깨게 되면 얘를 뚫고 나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HLB가 제가 조심하라고 한 자리가 월봉에서 20개월 선 깰 때죠. 언제냐면 작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달째 고생시키고 있잖아. 빵 때렸을 때 여기 맞고 들었죠. 20개월 선. 그래서 20개월 선 깰 때는 결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내가 얘를 지금 잠깐 손절했다. 아니면 비중을 줄여놨다가 다음에 더 살 건지, 아니면 그냥 내비뒀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지, 본인의 자금 상황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기가 됐든 간에 어디서 다 폭망했냐? 20개월 선 깰 때 다 폭망했어요. 다 주식 다 떨어지죠. 우리나라 지수는 언제 폭망했냐면 역시나 20개월 선 깰 때 그냥 쭉 무너졌죠. 이게 20개월 선에 대한 위력이에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5개월 선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선 깰 때는 결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5개월 선이라는 게 월 말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꼬리 달고 올려놓기도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팔아도 원체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살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5개월 선 깰 때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부강약품 자꾸 깨고 있죠. 뭔 얘기냐면 제약주들이 지금 흐름이 추세가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근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아메바 수돗물로다가 보고 찢다가 아메바 죽었다 하고, 아까 저 기다림이 알려드린 대로 뭐 쥐라든가 또는 AI,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슈가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가 다시 살아날 수는 있는데 다 살아나진 않아요. 추세를 먼저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5개선이 있죠. 프레시바이오 형제들은 원체 대량 거래가 잘 터져 들어왔어요. 앞전에 잘 터져 들어와서 요렇게 파마 같은 경우에 그냥 21선만 안 깨면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뛸 수 있어요. 단 금방 알려드린 대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이런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는 거고, 바이오로직스도 완전 대박이죠. 지금 대량 거래 잘 들어왔어요.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굉장히 낮죠. 5개선만 안 깨면 추세가 유지가 돼서 잘 뛸 수 있다. 다른 친구들도 제 멤버한테 다 얘기해드렸고, 사실은 이 친구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다 매일매일 알려드린 종목들이에요. 잘 보시고. 셀트리온이 뛰었습니다. 뛰었어요. 서정진 회장의 복귀 얘기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복귀 얘기가 좀 있고, 지금 합병 얘기도 전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이제 경영에 복귀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에 대한 호재가 반영된 것 같고, 엘테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죠. 그죠? 열성 유전질환, 고셔병 치료제 개발 착수. 물론 제가 썸네일은 이거를 뜰 건데, 썸네일이 조금 또 이뻐야 된대. 저걸 쓰긴 할 건데, 사실은 저 뉴스는 참고 사항이에요. 엘테가 그래 뭐 한다며. 알았어. 뭐 고셔병 뭐 한다며. 그래 알았으니까 그냥 주봉에서 오선 같은 거 깨지 말고 추세만 유지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많은 뉴스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잘 뛰었죠. 뛰었는데 아직도 추세는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셀트리온 제약을 예를 들면 22만원, 19만원, 10만원이 아니죠. 지금 어디서 사요? 5, 6만원대 사잖아. 그냥 그 농사매매 한다 치고 2, 3년 뒤에 천천히 판다 치고 지금 사시는 거죠. 대신에 한 번에 사지 마요.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한 번씩 사든가 적금식으로 그냥 꾸준히 사면 돼요. 적금식으로 꾸준히 살라고 그랬더니 벌써 여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한 번에 16만 원을 가? 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농사매매하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가장 전산적인 방법이에요. 전 세계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병아리가 부족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요, 지금. 물론 한 번 움직였다 말았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방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종목도 좀 잘 보셔야 되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금방 알려드린 대로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중에 사실 TCC 섹터리 좋긴 한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월봉이 높죠. 그래서 다른 원통형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잘 봐야 돼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자회사나 매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여기 갔어요. 이게 바닥주의 이력이죠. 그럼 솔루스 첨단 소재를 왜 봐야 될까요? 왜 봤어야 됐을까? 얘네들 때문에 그린 거예요. 대량 거래. 자, 주식은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눌림목을 주게 되면 매수죠. 여기서 매수예요. 이때 알려드렸는데 멤버방에서 쫙 올라갔어요. LNF 난리가 났고, 그죠? 몇 가지 종목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에 관해서 멤버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종목을 찍어드리진 않아요. 왜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이거에 대한 재료를 충분히 알려드리죠. 신규로 멤버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을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야지만 중간에 뛰거나 어떤 회사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알려드리고 믿고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중장기로 믿고 참을 수 있는 회사들을 알려드려요. 그걸 잘 보고 계시고, 폴라리스 그룹도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렇게 뭐 오피스 상한가, 세운 다 날아가기 전에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도 이걸 다 멤버가 다뤄볼 거니까 이 영상 끝나고서 10시 15분쯤에 뵐게요. 이렇게 멤버십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멤버십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노란 썸네일이 나오게 되고 노란 썸네일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얘기한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여기 다 있어요. 얘네들이 바로는 안 뛰어도 하루나 이틀은 안 뛰어도 최소한 한 달만 기다리면 잘 뛰는 확률이 높고 V현택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지수가 무너지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나는 수익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얘기해 볼 거니까 일단 멤버방에서 따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뒤에 뵈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전에 휴일에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따가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